안녕하세요. 지캠프 설계팀 최윤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PTC 크레오 7.0 어드밴스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원형 필렛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트리를 보면 먼저 그려놓은 스케치가 있는데 스케치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정의 편집을 클릭하면 스케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상단 스케치 그룹에 필렛 아이콘 오른쪽 삼각형을 누르면 타원형 아이콘이 있습니다. 타원형 아이콘을 선택하고 타원형 필렛을 적용하고 싶은 모서리 선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때 선택한 포인트를 기본으로 필렛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치수를 수정하면 되는데 화면에 보이는 회색 치수를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상단에 있는 치수 아이콘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치수 아이콘을 선택했고 300, 다른 축은 로 입력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축이 회전되는데 이럴 경우 수평이나 수직 구속을 적용하면 됩니다. 수직으로 하면 다음과 같이 수정이 되고 마지막으로 왼쪽에 왼쪽에 누락돼 있던 치수를 입력하면 이 스케치는 구속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필렛을 다시 보면 타원형 밑에 타원형 트림이 또 있는데 타원형 트림은 타원형 필렛과 타원형 트림 필렛의 차이점은 이 교차점까지 참조선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입니다. 타원형 트림을 적용해보면 모서리에 선과 선을 선택하면 타원형 필렛이 나타나는데 타원형 필렛의 경우 참조선이 나타나고 타원형 트림 필렛의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참조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수는 타원형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100 이렇게 입력해주면 축이 회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축의 수평 수직을 맞춰주고 싶으면 구속을 해주면 여기와 같이 화면과 같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동시에 치수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트리에 있는 스케치 선택, 정의 편집을 클릭하면 스케치 화면으로 이동하고 화면에는 총 4개의 치수가 정의되어 있는데 이 치수들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편집 그룹에 수정을 클릭하고 수정하고 싶은 치수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그리고 다른 치수도 수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 창에 선택한 치수가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화면을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하고 수정을 눌러주던가 아니면 Ctrl Alt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수정 아이콘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치수를 입력할 때는 이 커서가 있는 란에 값을 입력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휠을 움직여서 치수를 수정해 주셔도 됩니다. 이 휠은 아래 민감도와 관련이 있는데 이 민감도를 가장 낮게 해줬을 때 이 휠의 치수 변화량이 적고 이 민감도를 가장 높게 했을 때 치수의 변화량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민감도를 가운데에 두고 그 다음 확인할 거는 이 재생성인데 지금 재생성이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선택되어져 있는 거는 제가 치수를 입력했을 때 바로바로
그 변화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이 재생성을 해제하고 값을 입력했을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수정은 했지만 길이는 아직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치수를 다 수정해 준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마지막에 한꺼번에 수정된 치수가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수정 아이콘으로 들어가면 재생성 밑에 배율 잠금이 있습니다. 이 배율 잠금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스케치의 비율을 10분의 1로 줄이고 싶을 때 하나하나 치수를 수정해줘도 되지만 전체 선택하고 수정 아이콘 누른 다음에 배율 잠금을 누르고 치수를 수정해주면 이 전체적인 치수의 배율이 줄어드는 거를 같은 배율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치수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고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에 임의로 치수를 입력한 다음 이 전체 치수를 다시 한번 입력하려고 할 때 중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이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치수를 꼭 입력하고 싶다면 참조 치수로 넣어주면 되는데, 이럴 때는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치수 참조가 있는데 얘를 확인해서 참조 치수로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치수 그룹에 여기 참조 아이콘이 있습니다. 참조 아이콘을 누르고 치수를 눌러주시면 화면에서처럼 참조 치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원의 경우 치수 아이콘을 누르고 원을 한 번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반지름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름을 입력하고 싶을 경우에는 치수 아이콘, 마우스 더블 클릭,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하면 지름 치수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의 경우 치수 아이콘을 누르고 호의 양끝점과 이 호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에서와 같이 호의 길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이 호의 길이 말고 호의 중심각을 알고 싶다면 이 호의 길이 치수를 한번 클릭하고 자물쇠 아래에 있는 이 각도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화면에서처럼 각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의 길이로 돌아가고 싶으면 다시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고 자물쇠 밑에 길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다시 호의 길이 치수로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 치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트리의 스케치, 정의 편집, 화면에 보이는 스케치는 지금 제가 구속을 다 준 상태여서
치수들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 치수에 보면은 주변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상태바에 보시면 전체가 주변 치수에 의해 결정된 형상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이 선을 선택하고, 저는 이 선에 따라서 치수를 움직일 거기 때문에 먼저 이 선을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움직일 치수 확인 누르면 하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제가 처음에 선택했던 선은 주변으로 뜨고 두 번째로 선택했던 치수는 가변이라고 옆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치수를 제가 수정을 하면 다른 치수들은 다 고정되어 있는데 이 가변 치수만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30으로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로 모든 치수들은 고정된 채로 이 가변 치수만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케치에서 치수를 입력했을 때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케치로 이동하면 지금 다 완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입력하고 싶은데 지금 치수가 중복이 됐거나 아니면 다른 치수에 충돌이 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그래서 6개의 조건과 6개의 치수가 충돌이 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치수를 꼭 입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명령 취소를 해서 나가시는 방법이 있고, 꼭 이 치수가 중요하다 할 경우에는 충돌되는 치수 중에 하나를 삭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여기 하이라이트 되는 이 145도 각도를 삭제해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치수 값을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다른 경우 만약에 지금 이 20과 여기 하이라이트 되는 이 선의 길이를 같게 하고 싶다 했을 때 구속에서 같음을 눌러주시고 이 선과 이 선이 같다 했을 때 또 충돌이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20, 20이라서 40이 돼야 되는데 45이기 때문에 충돌이 되고 있고, 꼭 이 치수가 수정이 돼야 한다 싶으면 삭제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참조로 바꿔주면 자동적으로 얘가 참조 치수로 바뀌면서 치수도 수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케치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트 스케치에 들어가서 일단 원 하나와 사각형 하나를 그려주고 선배 치수를 줘서 저는 지금 이 스케치의 구속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치를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스케치 탭이 있는 상태에서 파일에 들어간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부사본 저장 누르면 창이 뜨고, 그래서 카피라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스케치는 나가고 다시 이 빈 화면에서 스케치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아까 제가 저장했던 스케치를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오는 방법은 데이터 가져오기 파일 시스템을 누른 다음에 제가 아까 카피라고 저장했던 얘를 열기를 하면은 이 마우스 커서 밑에 플러스가 뜨고요. 원하는 위치에서 클릭해주면 제가 아까 저장했던 스케치 영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얘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팔레트와 마찬가지로
회전도 가능하고 이 전체 비율 조정도 가능합니다. 0으로 하고 각도는 0으로 주고 비율은 1로 주고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를 누르고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이 전체 모양이 움직이니까 저는 원점으로 이동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치 불러오기가 완료됩니다. 이 스케치는 저장하지 않고 다시 나간 다음에 이번에는 피처 요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모델링을 하다 보면 스케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스케치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피처 요구사항을 잘 사용한다면 유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밀어내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상단에 밀어내기 클릭하고 배치에 들어가서 스케치 정의, 폰트 선택해주고 스케치를 누르면 스케치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서 제가 선을 몇 개 그려보겠습니다. 선을 그려줬는데 지금 밀어내기 기능에서는 스케치가 다 닫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면에서처럼 스케치 형상이 끊어져 있거나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상태로 선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상태로 스케치를 나가려고 하면 이렇게 미완료되었다고 나가겠냐고 하는 알림창이 뜹니다. 일단 나가지 않을 거니까 아니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한 스케치는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나 삐져나온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복잡한 형상의 경우에는 이 상단에 피처 요구사항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피처 요구사항을 클릭해보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고 첫 두 줄은 문제가 없지만 그 다음에는 경고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린 끝이 명확히 정렬되어 있지 않고 열린 루프를 가지고 있다고 경고창에 나와 있는데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너 기능을 이용해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 선을 연결해주고 다시 피처 요구사항으로 가보면 여전히 열린 루프를 가지고 있다고 알림창이 뜨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나와서 이 옆에 상단에 피처 요구사항 옆에 보면은 이 맨 위에 중첩 형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선이 겹쳐 있는지 등에 중복되어 있는 모든 형상을 하이라이트 해줍니다. 얘를 선택해보면 다음과 같이 하이라이트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를 보시면 열린 끝 강조 표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을 해제하면 하이라이트 되어 있던 이 끝점들이 전부 해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기능은 항상 활성화시키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닫힌 루프 음영 처리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도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코너 기능을 사용해서 먼저 삐져나와 있는 선들을 다 이렇게 없애주면은 이 스케치는 지금 닫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음영 표시가 색깔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색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해제하면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확인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능은 항상 활성화
해 놓으시는 것이 형상 확인할 때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피처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스케치를 나가면 확인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은 알림창 없이 바로 밀어내기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밀어내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기능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밀어내기는 또 똑같이 이번에는 이 면을 활용해서 회전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선을 그려주고 피처 요구사항을 누르면 이렇게 에러창이 뜨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회전 중심선을 찾을 수 없다는 그런 경고가 뜨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스케치에서는 중심선이 없고 선이 닫혀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나가서 먼저 이 스케치 형상을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 중심선을 이용해서 중심선을 그려준 다음에 다시 피처 요구사항을 확인하면은 문제가 없다는 확인창이 뜨고 있습니다. 또 다시 확인을 누르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전이 완료되는 형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스케치를 완료했을 때 혹시 단면이 미완성이라는 경고창이 뜨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문제점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